채권자는 당연히 변호사가 하는 얘기니까 그 말을 믿고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걸 해보면서 얻어낸 결론은 결국에는 돈은 사람이 준다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박사TV의 배구현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4월 27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오후 1시 반 조금 넘어가는데요. 네, 오늘도 오전에 채권자분께서 평일에는 시간이 나질 않아서 저희 사무실에 추심 계약을 위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채권자와 추심 계약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다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뭐 블로그나 아니면 인터넷 나와 있는 뭐 글들 보면 채권 추심도 못 받은 돈 받는 방법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변호사들이나 법무사들이 올려놓은 글들이나 유튜브 영상들 아니면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올려놓은 글들이 또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여기서 채무불이행자는 예전에는 신용불량자라는 말에서 변경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뭐 신용불량자 이런 말들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채무불이행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채무불이행자는 한마디로 변제할 여력이 없어서 신용불량이 된 거겠죠. 뭐 카드 연체로 인해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개인 간의 채권 채무 이후에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한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아서 채권자의 신청으로 인해서 채무불이행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오신 채권자도 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채권자는 판결문을 확보한 채권이었는데요. 상대방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근데 판결문을 확보한 이후에 변호사 사무실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채무불이행자 신청한 이후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서 저를 찾아오게 된 손님이었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판결문 확보한 이후에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돈을 변제하지 않으니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하면 채무자가 아주 강한 압박을 느껴서 돈을 변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당연히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고,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에 변호사의 말처럼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변제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채무자는 꼭꼭 숨어버리고 채권자에게 변제할 마음을 아예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확보되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 공정증서상의 변제기일 또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변제를 아니하면 우리가 법원을 통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확보한 이후에 재산명시 신청하는 과정 속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한다거나 아니면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이럴 때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양날의 검 같다는 말씀을 제가 일전에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운영 신용등급이 완전 하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도 불가능하게 되고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채무자는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가 되게 되고,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대출의 일시상환을 금융사에서 요구할 수 있고요. 당연히 추가 대출도 안 되고,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하는 것도 안 되고요. 통신사 신규 개설도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아주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변호사들이나 법무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채무자가 돈을 변제 안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채무불이행자를 등재하게 되면 오늘 오전에 저를 만나고 간 손님처럼 오히려 채무자가 꼭꼭 숨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가장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뭐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쪽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인터넷 글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하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재산 명시하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채권 추심을 해본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이나 법무사들이나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이 아주 가볍게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들을 채권자한테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채권자는 당연히 변호사가 하는 얘기니까 그 말을 믿고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의 상황이 어떤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채권 추심을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채무자의 상황이 어떤지 면밀하게 저희가 조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조사했을 때 채무자가 대출도 잘 쓰고 있고 신용카드를 잘 쓰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채무자한테 돈을 받는 것이 우선인 것이지 채무자를 망가뜨리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를 너무 강하게 죽이고 몰아붙이는 추심을 하게 되면 오히려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부분들로 채무를 면탈하려는 행위를 오히려 더 하게 복돋아주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때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하셔야 되는데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나와 있는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채권 추심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불상사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 의뢰를 고민하시고 계신 고객님들 또 채권자들 또 제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라는 것은 채무자한테 강한 압박을 주는 수단이 맞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할 때 채무자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서 경제활동도 못하게 만들고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서 아예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과 같은 강제집행을 이용해서 우리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인지 꼭 사전에 채무자에 대한 면밀하고 자세한 조사 없이 선행하는 방제집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은 꼭 신청하기 전에 채권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고 꼭 변호사, 법무사가 쓰는 글 내용들 또 유튜브 영상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가 피해본 소중한 돈은 꼭 변호사, 법무사 전화 상담하지 마시고요. 채권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담당자, 저 같은 사람이나 변호사나 법무사나 꼭 직접 방문해서 내가 지금 싸워야 된 채무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돈을 받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히 영상으로 남겼지만 제 영상을 보거나 채권 추심을 의뢰하기 위해서 상담을 주시는 고객님들 여러 차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같은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뭐 재산 명시를 했더니 돈을 안 갚아요. 통장 압류를 했더니 오히려 숨어버렸습니다. 변호사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하라 그래서 했더니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해서 오히려 채권이 소멸돼 버렸습니다. 이런 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채권 추심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 채권을 발생한 이후에 이 채권 추심에 대한 행위를 나 혼자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꼭 채권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 법무사, 또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채권 추심 전문가에게 내 채무자 상황에 맞는 추심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꼭 면밀하게 검토하고 여러 차례 상담 받으신 이후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재차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 추심이라는 게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장 압류하고 재산 명시하고 채무불이행자하고 이렇게 간단한 강제 집행으로 회수되는 경우는
100건 중에 한 건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채권 추심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채권 추심을 계약하게 되면 채무자에 대해 조사하고 끊임없이 방문하고 끊임없이 접촉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애초에 통장 압류라든가 재산 명시라든가 채무불이행자로 회수가 될 채권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채무자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가 채권자보다 100배는 더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채권자는 채무자와 싸워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의 소중한 돈, 이런 채권을 추심을 진행하라고 하실 때는 너무 섣불리 인터넷 글, 유튜브 영상 보고 의뢰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담당자와 아주 신중하게 상의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시간이 한 2시 정도 다 돼 가는데요. 좀 이따 6시에는 또 안양에서 또 손님이 또 상담을 하러 오고요. 또 저녁 9시에는 지금 말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변제 상담이 예약되어 있는데요. 저희 일이라는 게 이렇게 평일, 주말, 아침, 점심, 저녁, 새벽이 따로 없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는지, 또 그 담당자의 포기하지 않는 끈기, 또 채권자의 열정만 있으면 회수하지 못할 채권이 없다. 이런 가벼운 기대감 가지시고요. 저희 사무실은 언제나 열려 있고 제 전화는 365일 24시간 언제나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남은 주말, 남은 시간 여유롭게 잘 보내시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채권 추심은 채권 추심 전문가와의 상담부터가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담하는 것에는 돈이 안 들어가고 상담하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또 구독자가 아닌 채권자분들께서도 원하시는 바 모두 다 이루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고객님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시일 안에 저희 사무실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뵙겠습니다. 꼭 차 한잔하러 놀러 오세요. 그러면 오늘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